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한국 4050 세대의 은퇴 준비 현실을 좀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은퇴라는 게 먼 얘기 같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오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생각보다 빠듯하고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보고 여러분이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 꼭 필요한 그런 통찰을 얻어가는 겁니다. 네, 자,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정말 딱 눈에 들어오는 숫자부터 좀 짚어볼게요. 우리나라 평균 실제 은퇴 연령이 56세라고 해요. 네, 56세요. 근데 본인들이 희망하는 나이는 65세. 그러니까 이게 무려 9년이나 일찍 소득이 딱 끊기는 거잖아요. 아, 9년. 정말 긴 시간이네요. 그렇죠. 이른바 소득 절벽인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평균 나이가 48세라는 거예요. 48세요. 그럼 계산해 보면 실제 은퇴까지 준비할 시간이 한 8년 그 정도밖에 안 남은다는 거거든요. 8년이요? 아, 수십 년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정말 너무 짧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숫자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구체적인 현실이 보이는데 바로 그 돈 문제, 재정 격차예요. 아, 네, 생활비 문제죠. 4050 세대가 생각하는 노후에 이 정도는 있어야 좀 괜찮겠다 싶은 적정 생활비가 월 350만 원 정도랍니다. 350. 근데 실제로 본인이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상하는 금액은 월 230만 원에 그친다는 거예요. 230만 원이요? 네. 그럼 매달 120만 원이 부족한 거죠?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이 그냥 비는 거예요. 와, 매달 120만 원이면 이게 정말 큰 차이인데요. 이게 매달 쌓인다고 생각하면 진짜 아찔한 수준이죠. 네, 그 월 120만 원 차이가 단순히 뭐 여가 좀 줄이고 외식 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더 좀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이 그 예상 수입 230만 원이라는 게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 추정액, 이게 월 248만 원 정도거든요. 아, 최소 생활비보다도 네, 그것보다도 18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기본적인 삶의 질, 어쩌면 생존의 문제랑 연결될 수도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와, 최소 생활비에도 못 미친다니.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게다가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게 이 4050 세대가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 세대잖아요. 아, 맞아요. 샌드위치 세대. 위로는 부모님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 교육이나 결혼 지원해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노후까지 챙겨야 하는 정말 여러 방향에서 오는 재정 압박을 그냥 온몸으로 다 받고 있는 세대거든요. 그렇죠. 부모님, 자녀, 그리고 나 자신. 정말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근데요, 이렇게 재정 압박이 심하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든 좀 활용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럴 법하죠. 근데 자료를 보면 또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게 좀 흥미로워요. 예를 들어서 그 주택연금 있잖아요. 집 담보로 매달 연금 받는 거요. 네네, 주택연금. 이거에 대해서 응답자 92% 이상이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실제로 나 가입할 생각이 있다고 한 비율은 32%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아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하려는 사람은 훨씬 적군요. 그렇죠. 그리고 집 규모를 줄여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겠다 이런 생각도 거의 60% 가까이가 가지고는 있는데 이걸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70대 이후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70대 이후요? 네. 그러니까 이 알고는 있는데 왜 행동하지 않는가? 이 간극, 이게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왜 이런 간극이 생길까? 이게 단순히 그냥 돈 문제
혹은 뭐 정보가 부족해서만은 아니거든요. 아, 돈 문제가 다가 아니다. 네. 은퇴라는 게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걸 넘어서요. 그동안 수십 년간 유지해온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 있잖아요. 사회적인 역할, 그리고 매일 만나던 동료들이나 관계들, 이게 한순간에 좀 사라지는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죠. 갑자기 역할이 없어지는 느낌? 네. 어떤 전문직 종사자분은 퇴직할 때 그 느낌을 마치 내 자식을 남에게 맡기고 떠나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상실감, 공허함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와, 그 정도의 상실감이군요. 그렇죠. 이런 갑작스러운 역할 상실, 또 이제 나는 뭐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는 무력감, 사회적인 고립감 같은 것들이 신박한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기분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 연구를 보면 우울증이 비만 위험을 뭐 2.3배 높인다거나 하는 식으로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들어보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큰 요소가 흔히 말하는 돈, 건강, 그리고 외로움, 뭐 관계 문제, 이 세 가지인데 이게 서로 완전히 그냥 얽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완전히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퇴직하고 나서 외롭거나 우울해지면 건강이 나빠지고 그렇죠. 또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는 더 들고 그런 가뜩이나 부족한 돈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뭐 이런 식의 악순환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기 너무 쉬운 구조예요. 아, 정말 쉽지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 역시 어느 한쪽만 봐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통합적인 접근이 꼭 필요해요. 통합적인 접근이요. 네, 그러니까 재정적인 생존 계획, 예를 들어 개인연금 받는 시기를 좀 늦춰서 금액을 키운다거나 IRP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또 주택연금 같은 자산 활용도도 좀 더 빨리 고려해보는 거죠. 네네.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 그런 노력과 함께 반드시 정서적, 사회적 생존 교육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 정서적, 사회적인 부분까지요? 네, 퇴직하고 나서도 계속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이나 어떤 제2의 정체성을 찾는 활동들, 뭐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 새로운 걸 배우거나 취미를 갖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 걸 미리 좀 고민하고 또 기존 관계를 잘 유지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는 노력, 이런 게 같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돈 문제만 볼 게 아니라 내 마음이나 관계까지 다 챙겨야 하는 거군요. 네, 중요한 건 그냥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좀 깊이 공감하면서 실제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같이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한국 4050 세대의 은퇴 준비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게 정말 단순히 돈 계산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예상보다 9년이나 빨리 다가오는 은퇴, 또 매달 120만 원이나 부족한 생활비,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도 큰데 거기에 일과 역할 성실에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충격, 건강 문제, 관계 문제까지 정말 복합적인 과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죠. 네.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준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장벽이요. 네. 그게 정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어떤 심리적인 저항 같은 것 때문일까요? 아, 정보 부족이냐 아니면 마음의 문제냐. 네. 그리고 만약 그런 저항이 있다면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첫걸음은 뭘지 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